동양일보TV 사람풍경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이 가까워 오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적인 행사나 행위들의 기본 축이 흔들린다는 우기의식들이 높아갑니다. 오늘은 김장흥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장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문화행정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안도해도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평 문화원장이 되신 뒤에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장이 선임되셨죠? 예. 예. 그건 어떻게 투표로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2020년 3월 1일 날 제가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 회장으로 피선이 됐는데, 제 앞에 문화원연합회장이 유기현 씨인데, 유기현 씨가 회장직을 임기가 다 돼서 내놓고 차기 문화원연합회장을 선임하는데, 사실은 이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 회장은 거의 20년 이상을 청주시 문화원 원장이 하는 게 아주 참 선례가 됐는데, 지금 청주시 문화원 원장 강전섭 씨가 그 당시에 문화원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주에서 가까운 데서 연합회장을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래도 청주에서 제일 가까운 정평에서 연합회장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선임이 돼가지고 지금 약 1년 9개월 정도 지금 됐습니다. 청주에서 지척에 증평이 있다고 해서 된 겁니까? 인격적으로가 아니고? 글쎄, 그거는 제가 저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시군 문화원 원장들이 모여서 사기 회장을 그렇죠. 선임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만장일치로 된 겁니다. 예. 우린 문화원 잘 아는데도 문화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금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듯해요. 그렇게 그렇죠. 문화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대개 문화원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화 창달 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이 국민들이 문화적인 어떤 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문화하면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든지 또는 지역 문화재의 발굴 보급, 또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 하고, 또 지금 각 문화원마다 문화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화학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인 어떤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이 대개 문화원이 하는 일인데, 쉽게 말씀을 정리하면 문화 속에 여러 개 있잖아요. 예술도 그 안에 있고 전부 있는데, 예술 쪽, 창작 쪽은 예총 쪽이 맞고, 그렇죠. 전통이라거나 정통에 관한 이러한 것들은 문화원 쪽에서 맞고 이렇게 크게 갈래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원
하는 일들, 이 문화행정적으로 하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김 회장님께서 연합회장이 되시면서 각 시군의 문화원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시면서 해나가시는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나요? 글쎄, 그걸 아주 그냥 꼭 집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저들 충청북도에는 11개 시군 문화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개 시군 문화원 원장들이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를 이제 이끌어 가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문화원 간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상호 협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협의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문화원 연합회 회장이 되고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제가 협회장이 되고서 바로 이게 그냥 발발이 돼서 한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현재는 아주 참, 이 문화원 연합회의 활동이 아주 그냥 답보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협회장으로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죄송한 이런 마음도 이제 드는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은 우리 문화원 사업이 아주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소통과 화합이 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요.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 있는 각 문화원들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행사들이 전부 또 다르지요. 다 다르죠. 예. 예. 그거의 공통점들은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은 영동 같으면 포도 축제, 또 이제 진천 같으면은 인삼 축제, 또 제천 같으면 한방 축제,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참 다양한 그 지역 특산물의 어떤 이 축제를 지역 축제를 주로 맡아서 합니까? 그렇죠. 예. 하는데 결국은 그 문화원들이 각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전국에 홍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광객이나 아니면 어떤 축제를 통해서 관광을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또 지역 특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이런 거에도 문화원이 일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원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손끝만 닿으면 문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디 가서 문화를 설명하려면 반대말이 자연이다. 자연이 반대말이 문화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지역마다 그러한 축제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거의 정지 상태죠. 지금은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것을 벌써 2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2년이나 중단이 되면 그 다음 이제 내년도쯤 3년 차쯤 될 때 그때 이어나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글쎄 지장이라고까지는 하지만은 지금 저들이 실제로 각 지역에서 군민들하고 어떤 소통 쪽에서는 좀 미흡했지만은 이제 비대면 행사로 해가지고
거의 뭐 그렇게 비대면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예,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정평에 이제 또 문화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평이 예를 들면 그 음악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어떤 음악 여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어떤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행사장에 이제 와가지고서 음악 DJ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도 이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기를 하는데 조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의 행사가 아직 못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진정이 되면은 많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각 지역의 문화 행사들, 어떤 축제들이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최 측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참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사는 하되 어떤 과거처럼 이렇게 한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감흥이나 감동 같은 것들을 맛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듯 싶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축제들이 그렇게 이제 위축이 되거나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지역의 지역 문화에 관련한 사람들이나 그런 업체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죠? 그럼 정체가 되고 참 해가 그저 2해 정도는 그냥 참을 수 있는데 그게 3년 되고 4년 된다면 좀 문제가 있죠. 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상 대책은 없습니까? 따로 비대면 지금 본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이루어지는 비대면 행사를 이 각 시군 문화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긴 하지만은 지금 거의 그냥 어떤 비상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는 이런 과정이 못 되고 또 이 시군에서 이 행사를 갖다가 자체 내에서 어떤 자체 예산이 있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문화원 쪽에서 하는 행사를 축소 내지는 그냥 전면 중단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그걸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가 힘들죠. 어려워서 지금 거의 그냥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사실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비대면이 됐던 대면이 됐던 행사를 좀 그냥 어떤 참 꼭 해야 되는 이런 행사로다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꺼려하고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화산업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행사 하나가 마련되는 것이 그저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지역에 알게 모르게 문화적 이 파급력을 갖는 것을 미처 생각지들 않는 듯 싶어요. 예, 맞아요. 예. 우리 회사도 어떤 행사를 해봤더니 관계 공무원들이 지뢰겁을 먹고 방역 지침대로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더 괜히 이 망을 겁을 미리 먹고 더 그냥, 겁을 그렇게. 먹고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안 했으면 좋아하는 또 하되 줄였으면 좋아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11월 1일부터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데 이 일부 공무원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자기들 행정 편의적인 어떤 생각에 쩔어가지고 자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도 지역 문화들이 위축이 되는 그런 실태를 우리가 실제 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시정이 돼야 될 때가 됐고 지금 이 연합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저 청주 거기가 이제 한군노라고 거기에 저들 그 사무실에 충북문화재단 또 충북예총 우리 문화원연합회 또 민예총 이 모든 단체들이 한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이게 이제 그 무슨 건물이에요? 그 건물 이름이? 그 건물 이름을 갖다가 사실은 그 예술문화 이 회관인가요? 회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졌는데 그 큰 간판 이름은 충북문화재단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남이 볼 때는 이게 충북문화재단이 인 것만 같이 그냥 돼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고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충북문화예술 충청북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써 있지 않던가요? 그렇게 안 써 있고 그렇게 안 그래요? 써 있고 충북문화재단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꼭 문화재단 건물 같이 이렇게 지금 문화재단이 돈이 많은 데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요. 우리 김 회장님이 교육자 출신이시죠? 네. 교육계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제가 꼭 교직에 42년을 근무를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그런 교육계 출신이 문화행정의 한 그 연합회장을 맡으시면서 그 어떤 그 연관성 같은 것들이 좀 생기게 글쎄요. 되나요? 어떤가요? 예. 도움이 되던가요? 예. 제가 이제 2009년 2월 28일자로다가 이제 그 42년에 이제 교직을 정년 퇴임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이제 그 행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42년의 그 교직 중에서 32년을 그 정평관 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고향에서 계속 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참 정평 초등학교에서 16년, 또 삼보초등학교에서 8년, 도안 초등학교에서 8년, 32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평 관내의 모든 주민들이 저하고 제자 관계 또 아니면 선후배 관계, 학부형 관계 이렇게 그 인맥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퇴임을 하고 나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사회단체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문화원 그 이사를 그 퇴임하기 1년 전에 그 문화원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이사를 하다가 그 한 8년 정도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 그 문화원의 그 이 구성이 이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뭐가 있었느냐면 원장을 선출을 하는데 이 원장 선출이 아주 그냥 이사들하고 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원하고 이렇게 그 원장을 선출을 하는데 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원장이 되기 위해서 미리 한 4년 전서부터 회원을 자기 편을 그냥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밑밥을 깔아놓는구만.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8년 이사를 하면서 많은 그 이사들 중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자, 뭐 선후배 이제 이런 인맥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거의 이사들이 제 말을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신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원장을 이렇게 참 투표를 해서 이게 뽑는 건 이건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서 추대를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이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이사 8년 후에 원장이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이사들이 저를 추대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화원장이 저는 이제 부원장도 안 해보고 그냥 이사 8년 하고서 바로 이제 원장이 됐는데 원장 4년 동안 이제 정평문화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참 활동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4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맞으면 연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화원장 5년 차. 그러니까 5년 차입니까? 2년 중임에 1년 차를 지금 가고 이렇게 있어요. 증평문화원장은 어떤 기간 어떤 제한 없습니까? 저들이 두 번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8년만 합니까? 하면 더 이상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월급도 없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규제를 하나? 그게 이제 이 원장이라는 직책이 명예직이죠. 명예직인데 각 시군 지역에서 원장하면은 굉장히 위상이 좀 높다. 이래가지고 대개 이제 각 시군 지자체마다 문화원장들이 거의 그냥 군수 군의장 다음급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군림하기 때문에 많은 이 문화원장 쟁탈전이 그렇죠. 이 관계자들이 문화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참 그냥 이거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평 제일 도안에 제일 종묘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저는 평생 소원이 원장을 한번 하고 싶은 거다. 문화원장을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문화원장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망의 대상 직책을 8년간을 하시게 되네요. 교육자 출신으로서 문화원장 또 문화원연합회장이 되면서 어떤 접목이 잘 돼서 교육과 문화가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임기 동안에 뭐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 일은 제가 이제 문화원장이 되고 나서 아주 제일 시급하게 이제 생각한 거는 아까 이제 원장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회원 간의 이사들 간의 불신 이런 게 이제 조장이 돼가지고서 일종의 왜 이제 패거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래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4년 그 원장 임기 동안에 어떤 파벌 의식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문화원 지금 충청북도 내에 11개 시군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개 시군이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사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주로 해가지고서 서로 불신하지 않고 협조하는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저는 주장을 해서 우리 이제 정평군 같으면은 정평읍하고 도안면하고 이제 일읍 일면인데 인구로 따지면은 정평이 3만 5천이면은 도안은 한 2,000명 정도의 굉장히 인구 편차가 크네요. 편차가 이제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안이라는 지역이 조금
그 소외되는 이런 그 감을 느껴가지고서 또한 그 면민들이 아주 굉장히 그 참 어떤 그 소외감을 갖겠네요. 느끼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문화원 그 이사를 사실은 도안하고 여성. 그래서 도안면에서 이사 수를 20%, 또 여성을 또 20%. 그래서 도안면에 이사가 10명, 또 여성이 1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원장 되기 전에는 여성이 이사가 딱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안은 뭐 거의 뭐 한두 명 있을까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주니까 아주 그냥 그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좀 이제 신경을 쓰고 또 이사들의 이제 그 긍지와 자부심을 좀 느껴주게 하는 그래서 아주 증평문화원의 이사가 되면 아주 참 증평의 큰 어떤 그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저기를 해서 그 문화원 이사가 힘을 내서 잘 활동을 해야 문화원이 발전하고 또 문화원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저 역점을 두었고 또 그 전에 없던 그 문화원의 사랑방이라는 그 문화원 사랑방이라는 거를 이제 맹기러 가지고 증평 저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고 오다 가다가 저 우리 문화원에 들려서 참 서로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하는데 지금 우리 증평 그 문화원에 문화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저 평생 그 교육 그 이 학습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 거의 5세, 6세 그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80대, 90대까지의 노인까지 아주 다양한 이런 인물, 사람들이 우리 문화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2살, 3살짜리도 우리 문화원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문화원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서 아주 주민들이 문화원의 어떤 그 이 문화 혜택을 좀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평문화원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문화원 연합회장이 하는 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시군 그러니까 이제 문화원 그 균형 발전 또 아니면 무슨 저기 상호 협력 내지는 그 이런 걸 갖다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저 협회장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어떻습니까? 시군 문화원장 그 모임 같은 것을 대략 얼마나 갔습니까? 1년에 이제 2번. 2번밖에 안 갔는데 그 소통 잘 되나요? 어떤가요? 2번을 이제 하고 또 이제 분기별로 이제 우리 이제 충청북도 문화원연합회 같으면은 제가 이제 그 협회장이 되고 나서 전체 그 지역을 저 북부권, 제천, 단양, 충주 또 중부권,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또 여기 이제 중앙, 여기 이제 청주, 그 다음에 이제 남부권에서 영동, 옥천, 이제 보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광역, 이렇게 이제 묶음을 해가지고서 그 지역 그 분들이 서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제가 이제 협회장이 되고서 이제 마련해서 이렇게 그 자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이제 그 발저기를 해서 제대로 그게 이제 운영이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장은 자기 지역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이 되겠지만 이 연합회장으로서는 사실은 뭐 친목의
친목을 다지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문화원 전체의 어떤 뭐 국가 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역할을 또 좀 해야 되겠네요. 예산 확보.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대략 국가 예산보다 지역의 그 자치단체 예산으로 거의 움직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다행히 작년 그 7월 1일자로다가 문화원 그 진흥법이라는 것이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이 됐고요. 예, 지금은 아주 그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각 지자체가 문화원하고 5년 주기로다가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떤 그 이 계획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제도가 아주 아주 법제화가 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 우리 충청북도 이제 도하고 도의 또 이제 그 문화 말하자면 예술 체육국이라는 그 이제 우리 문화원하고 관계되는 그 기관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분들하고 저들이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서 이 문화원이 지금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도는 지금 이제 우리 도문화원은 약 2억 정도의 이제 예산을 도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각 시군은 시군대로 이게 다 달라요. 그렇죠. 좀 재력이 좀 좋은 이런 그 문화원은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문화원의 이제 사무 이제 직원들 그 임금 정도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시군마다 사무국장 월급이 다 또 천차만별 달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우리 문화원 우리 충청문화원 협회에서 그거를 각 시군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문화원장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협의하면서 좀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그 이 보수를 좀 상향시켜서 이게 좀 불만이 없도록 좀 힘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여기 도의 이제 그 실국장하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만나서도 그 도에서 각 그 시군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소프트 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시간이 어지간 다 돼서 개인적으로는 수필가죠. 예. 수필을 쓰시죠. 예. 책도 내셨죠. 예. 책 제목이 제가 이제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제 그 책 수필을 냈는데 그 사실은 그 제가 이제 그 등단을 하게 된 그 작품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다가 수필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 이제 아버지가 저 하나 그냥 낳아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냥 아들 하나 이제 이렇게 바라면서 살았는데 엄청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수필이 수필로 이제 등단을 했고 그렇죠. 수필집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이고 한 권 내셨나요? 어디 그런 가끔 쓰십니까? 지금 뭐 글을 수시로 써가지고 지금 그 책 수필집을 한두 권 낼 수 있는 그 이 글 모음이 돼 있어가지고 저기인데 워낙 제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책을 낼 수 있는 그 지금 시간적 여유가 솔직히 없어서 하는데 이건 뭐 여기 좀 이 대담과 관계 없는 말씀이지만 시시한 글 많이 써놓으면 쓰레기예요. 좋은 글에 그래서 바빠서 바쁜데 대충 쓰는 그런 글 아니에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책을 다시 수필집을 내볼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바쁘실 때는 안 쓰셔야 되고 글에 매달리셔서 예, 예. 아주 골몰해서 좋은 글 몇 편 남기시는 게 낫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무슨 인물이나 예. 좌우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잠깐 소개해 아니, 우리- 주시죠.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예. 회장님을 모시고서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 교직에 42년간 근무를 하면서 많은 뭐 교장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참 모시고 이렇게 생활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1976년도에 정평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우리 그 조중혁 교장 선생님을 가장 제가 이제 존경을 하는데 그 존경하는 이유가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이 월요일이면은 짧은 그 어떤 이 정말 유익하고 참 필요한 이런 글을 갖다가 소칠판에 월요일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서 우리 선생님들을 갖다가 교화시키는 이런 거를 참 겪었는데 제가 아주 그냥 교장 선생님의 그것이 굉장히 부럽고 나도 나중에 교장이 되면 꼭 우리 조중혁 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저거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 교장을 5년 하면서 그 조중혁 교사 선생님의 그 본을 제가 따가지고 저도 매주 월요일 날 아주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A4 용지 한 장에다가 딱 그냥 그 한 장 이렇게 좋은 글귀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것이 스필집에 그 도움이 되고 이래서 참 지금까지 우리 참 저는 교직에서 조중혁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을 제가 모신 것이 제 인생에 아주 그냥 어떤 참 발판의 어떤 계기가 됐다. 이래서 아주 존경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 존엄은 많이 들은 일입니다. 우리 회장님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충청북도 문화원 연합회장으로서 우리 정평문화원장이신 김장흥 회장 모셨는데 앞으로 충청북도 문화행정이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